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설날이 앉아 마무리되고 있죠.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가족분들과 같이 잘 보내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녁에 잠깐 와서 이것저것 책도 좀 읽고 이렇게 앉아 지금 마무리하고 앉아 좀 가려고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앉아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설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저도 한때는 과거에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 때, 청소년 시절 때, 이때는 부끄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앉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대로 아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은 아니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집합건물 부분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제도에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지금 앞으로 좀 많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적인 부분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제 견해니까 여러분들 어여피 여겨주시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지금 국회에서 지금 집합건물에 대해서 조금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던데, 실질적인 저는 좀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설계하자 이 부분인데,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를 좀 드릴까 오늘도 합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제1조 나오시죠. 제1조의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한 동의 건물 중에서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각 부분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1조에 2 해놨죠.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해놨는데 1조가 나오고 제1조에 2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있죠. 좀 더 상세하게 좀 몇 가지를 좀 첨가시킬 때 1조 다음에 1조에 2 안 오고 제2조 이래 버리면 원래 2조가 제3조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법률에서는 제1조의 2라고 해서 이거는 이번에 또다시 국회에서 개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조의 2조의 3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 좀 첨가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기는 한데 저는 여기 보시면 제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에 있는 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구분 소유권이란 이렇게 놨죠. 제1조,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물 부분, 그 다음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란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렇게 놨죠. 예를 들면 101호 있는 그 전용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전용 부분이다. 이것을 여기는 전유 부분이다. 이래 놨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전에 해석을 왈가왈부하던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이란 전유 부분 외에 건물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용 부분 있죠. 여러분들 101호면 101호 그 있는 걸 제외한 전유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용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용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조의 2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이렇게 놨죠. 이 법에 저촉되어라는 말이 이 집합건물이라는 말이 집합건물 소유하는 법률에 저촉되어 위반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특별규정 이 법에 저촉되어 말고요. 이 법에 준용되어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말고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사항은 우리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버리니까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 규정은 이렇게 이 법에 저촉된다 했기 때문에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물론 일부분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좀 기준에 좀 엄격하게 맞추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들고요. 그 다음 제3조에 있는 공용 부분은 아까 그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도 요것도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는데 한 부분만 볼까요?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 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 및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하나하나 부셔져서 이제 대지로 됐을 때는 그 대지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씩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 크게 이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 보존이나 여러분들 재산권에 미래 가치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5조의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해놨죠. 요거는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경우에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 항에 전유 부분이 뭐라고 했죠?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하거나 그 내부벽이라 했습니다. 내부벽. 요것도 여러분들 조금 문제점이 여러분들 요거 내부벽을 철거하거나 요거는 조금 없애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위반될까 싶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부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정축, 개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분, 정축, 개축은 해서는 안 되죠. 경축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분 제3항은 보면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한 공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가 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있죠. 만약에 101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102호 부분에 뭐 금이 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1호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항도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제 사항을 보면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로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점유자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권리와 의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해 가지고 있죠. 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다른 구분 소유자가 원상복구 원상회복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곳은 있죠. 제가 과거에 어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전혀 거기에 있는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점유자 다시 말해서 임차인 분한테 있죠. 해코지하기 위해 가지고 원상회복해라고 청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혀 이게 전유 부분 있죠. 이걸 외부로 노출시키지도 않았는데 원래 전유 부분 그대로 했는데 그걸 자기가 원한 대로 이렇게 틀에 맞춰서 위치에 맞춰서 거기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원상회복 청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당연히 그건 또 패소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패소할 수밖에 없고 그 악의적이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제6조 부분 있죠, 여러분들. 건물의 설치 보존상에 흠추정해 해놨는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호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허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자는 좀 돌려서 해야겠다. 201호에서 202호가 있는데 201호에 201호하고 302호로 할까요? 실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가지고 201호와 301호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301호에서 있죠. 필요한 바닥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물론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만 좀 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건축법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뭐 타일 깔고 뭐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302호에서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감리도 제대로 봐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야기해서 협의를 다 보고, 그런데 202호에서 있죠. 갑자기 공사하고 나니까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래 될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302호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규정이 안 맞춰서 했다면, 그런데 규정에 정확하게 맞춰서 했다면 그거는 있죠. 그 사이에 있는 공용 부분의 하자로 보는다 이 말입니다. 공용 부분의 하자. 아셨죠, 여러분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사항에서 애매한 사항은 공용 부분 하자입니다. 그러면은 202호에서 누구한테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있죠. 1차적으로는 그런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다, 정말 302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리 보더라도 같이 협의하고 해봐도, 만약에 그 302호가 자기가 잘못했다면 그쪽이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보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다? 그렇죠. 관리단의 책임. 다시 말해서 공용 부분 하자이기 때문에 관리단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게 늘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담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담보 책임도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제9조의 제3, 이렇게 제9조의 3, 이거 제가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치지 않을까 합니다.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제1항을 볼까요? 분양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행사가 관리인이라는 겁니다. 임시관리인이라는 겁니다. 실제 관리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2항을 보면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 규약을 참고하여, 표준 규약이라는 것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 관리 규약이 각 시도마다 있거든요. 서울시 표준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그리고 경기도 나름대로 있고요. 부산도 부산대로 이렇게 각 시도마다 있다고요. 그 표준 규약을 참고해 가지고 있죠. 공정 정서로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든가요, 여러분들? 공정 정서로 해가지고 표준규약을 참고해가 미리 그거를 딱 보여주든가요, 계약하기 전에. 표준규약을 딱 보면 이게 엉망이다 아니다는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 그냥 표준규약대로 놔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상한 걸 넣어놨든지 이러면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주든가 아니야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없죠. 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런데 왜 이걸 제가 고쳐야 된다 하는 줄 압니까? 제3항을 볼게요. 3항.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분 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놨죠. 그 관리단 설정을 이제 우리가 구분 소유자가 이걸 바로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조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전 등기에 이제 과반이 되고 나서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고 했으면 지체 없이 1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구분 소유자가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안 했을 때. 근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없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데에서도 뭘 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시행사 측에 있는 아시는 분을 그냥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이래서 집합건물에 또 다른 관리인을 세우기도 해가 문제점을 발생하게 또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이게 분양자의
이게 관리 의무가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 의무 자체는 잘 적어놨어요. 하해한다, 하해한다, 하해한다. 강행 규정으로. 그런데 여기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하해한다. 그런데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안 했을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안 했을 때 처벌되는 거 있습니까, 이게? 형사처벌 당하는 거 있어요? 과태료 물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아니,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제 말은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은 조금씩 바뀌기는 하겠지만, 좀 이런 걸 좀 제대로 좀 해달라는 거고요. 저는 좀 그렇게 제 구조의 삶,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좀 준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 2절에 있는 공용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면 어떤 분들 오늘 안 그래도 통화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그 멘토님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하는가요? 이런 부분은 하시는데, 제가 딴 건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뭐 이익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명감은 다른 거 아니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친척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부터 보면 그분들 중에서는 제 아시는 주변 분들 중에서 피땀 흘려가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후 때문에 이제 상가를 사시든지 아니면 수익형 호텔을 사시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 주변 친척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그러나 나중에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골치 아파가,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다는 부분이, 왜 주변에서도 그랬는데, 제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많을 겁니다. 그 말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혹가다가 있죠,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이 잘 돼가지고, 제대로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게 드물지만 시행사가 제대로 그 관리해가지고 하는 경우 극히 드물지만 그런 거 몇 개는 빼고는 대부분이 집합건물은 이렇게 집합건물 소유가 하는 법률이 엉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부분에 하소연을 하죠. 근데 참 저도 보면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쏟기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지금 만약에 그런 분은 문제점이 지금부터라도 관리단 조직을 하시고 관리단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도 또 문제가 있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랬죠. 이거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건물이기 때문에 봉사자로서의 직을 충실히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임하시면서 효율화 부분에 이런 초점을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가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 점에 좀 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혹시 사례 부분도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것 같네. 자, 목표는 높을수록 좋지만 막연한 미래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막연한 미래는 막연한 미래에 맡겨두자. 오늘 내가 할 일은 막연한 미래 기대기보다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설계하는 것이며 오늘 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우직함이야말로 꿈꾸는 곳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대목을 찾아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늘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늘 여러분들 맑은 영혼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